네, 그럼 본격적으로 파로스 소스를 한번 분석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 일단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구글에서 뭐 파로스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소스포지라는 그런 사이트로 좀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로 가시면요, 저희가 지금 그 전장에서 배웠던 것들은 아마 그 파로스 실행 파일 있죠, min.exe를 받아서 설치하고 그냥 운영하는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파로스 3.2.13 소스.zip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압축을 푸시면은 아마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C 밑에 파로스 밑에 3.2.13 그렇죠? 소스가 되겠죠. 그래서 압축을 푸시면 아마 디폴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파로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딱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빌드,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소스, 기타 관련된 파일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예, C 밑에다가 압축을 풀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죠. 파로스 3.2.13 소스. 그죠? 그리고 뭐 파로스 밑에 아마 디렉토리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아까 조금 전에 PPT 화면 보셨던 것처럼 해서 빌드, 라이브러리, 소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로스 구성은요, 크게 지금 4가지 모듈로 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롤이죠. 크롤은 간략하게 뭐 앞에서 소개를 드렸는데, 보통 이제 웹사이트 보시면은 웹사이트 소스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파일, 디렉토리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파악하는 방식은 뭐 HTML 태그 정보가 있습니다. 소스북이 하시면 보통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툴에서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웹사이트 소스북이 그런 내용들을 쭉 가져오면서 그쪽 사이트의 구조와 그 다음에 파일 형태를, 그리고 파일에 포함된 파라미터 형태를 수집하는 그런 모듈이 크롤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스캔입니다. 그쵸? 그래서 1단계 때, 즉 크롤 단계 때 수집된 정보에다가 값을 변조한다든지, 그쵸? 혹은 확인된 디렉토리에다 어떤 특정 패턴을 넣어서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패턴을 조작하는, 그리고 실제 취약점을 판단하는 그런 모듈이 스캔 모듈. 그리고 세 번째는 리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스캔 모듈에서 취약성이라 판단된 것들은 이쪽 리포트 모듈에서 결과물로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프락시는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해서요, 이쪽 파로스는 웹브라우저와 반드시 프락시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 운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모듈이 프락시 모듈. 그래서 크게 크롤, 스캔, 리포트, 프락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크롤 모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롤은 일단은 파로스에서 웹사이트로 가서 웹사이트에 있는 소스, 그쵸? 소스보기, 웹브라우저 소스보기 하는 것처럼 직접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수집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소스북에 뭐 이미지 태그, 인풋 태그, 그 다음에 href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미리 사전 정의된 HTML 태그를 쭉 가져와 끌고 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끌고 와서 이런 것들을 마치 웹사이트 디렉토리 구조처럼 만들게 되겠죠. 예를 들어 보시면은 이런 도메인에는 뭐 이런 3개의 초기 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는 뭐 CSS, 이미지, 웹페이지란 디렉토리, 그리고 웹페이지 밑에는 이런 페이지가 존재하더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직접 사용자가 하겠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 정의된 HTML 태그를 보고, 그런 것들은 디렉토리다, 어떤 것들은 페이지다 해서 구성하는 것들이 바로 크롤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스캔 모듈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로스에서는요, 그 스캔 패턴을 던지는 형태가 크게 좀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패턴 삽입입니다. 그래서 크롤 단계 때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디렉토리를 확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 그런 디렉토리에다가 특정 이제 패턴들을 좀 던지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뭐 루트가 있다면 루트에다가 뭐 admin.jsp, 뭐 manual.php 이런 식으로 해서 패턴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던져서 그런 패턴들이 존재한다 안 한다 판단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 삽입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패턴 조합입니다. 그래서 즉 보시면은 수집된 크롤 단계 수집된 그런 이제 정보에서, 즉 URL 다음에 보통 파라미터 값이 따라 들어온다고 말씀을 예전에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파라미터 값을 조작을 해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취약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들이죠. 밑에 예를 잠깐 보시면은 크롤 단계 때는 그쪽 사이트에 정해진 그런 URL 페이지, 그리고 파라미터 형태가 있겠죠. 정상적인 형태. 그래서
어떤 A 사이트를 점검했더니 뭐 BBS에 bbs.asp 밑에 그리고 id는 1000번이라는 그런 파라미터 존재를 한다. 그랬을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예, 정해진 패턴에 따라서요. 예를 들어서 SQL 인젝션이다. 그러면은 예, 기존에 확인됐던 그런 URL에다가요. 싱글 쿼테이션 한 다음에 인젝티드 파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문자를 넣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패턴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그냥 크롤 단계 때 예, 즉 뭐 URL 정보뿐만 아니라 수신 그쪽 이제 바디 쪽 보면 여러 가지 HTML 태그를 구성하는 그런 정보가 따라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확인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예, 이렇게 해서 뭐 패턴을 또는 조합을 해서 파라미터를 던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크롤 단계 때 그런 정보를 DB에 넣어서 그냥 어떤 문자열이 있는 점들을 판단하는 방법들이 바로 내부 데이터 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까 예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즉 특정 URL 정보를 쭉 이제 크롤 단계에서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앞단에서 배웠던 HTTP 프로토콜에서는 헤더와 그 다음에 바디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헤더는 일반적으로 뭐 주소 같은 정보들, 그 다음에 바디에는 HTML 태그 이런 정보들이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 즉 헤더 정보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리스판스 바디 정보를 가지고 여기서 특정 예를 들어서 뭐 주인번호가 있느냐, 혹은 iframe 태그 그런 태그 정보가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취약점을 판단하는 그런 로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배우실 그런 패턴 중에 하나가 바로 사설 IP 찾기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수신된 바디에서 사설 IP 대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취약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내부 데이터 검사. 그래서 스캔, 즉 패턴을 던지는 그런 형태는 크게 세 가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패턴만 쭉 던져서 확인하는 것들, 그리고 크롤 단계에서 확인됐던 파라미터 값을 조작을 해서 던지는 패턴 조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크롤 단계 때 수집된 바디 데이터 있죠. HTTP 바디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문자열이 있는 점들을 패턴 매치로 검사를 해서 있다 그러면은 취약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들이 되겠죠. 네, 파로스 UI 보시면요. 상단에 네 번째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에디트, 뷰, 어널라이즈라는 부분인데 어널라이시스 쪽 가시면은요. 네 번째 스캔 팔러시라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큰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항목에 따라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뭐 인포메이션 게더링 혹은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 즉 서버 시큐리티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의 서브 항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항목은 크게 지금 5개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인포메이션 게더링부터 해서 인젝션이라는 5개의 큰 항목과 서브 항목은 그쵸.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그 해당되는 서브 항목 그룹핑 돼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것들이 바로 파러스가 갖고 있는 공격 룰이 되겠죠. 그래서 파러스를 쭉 펼치시면은 큰 그룹이 지금 원래는 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잠깐 가시면은 그렇죠. 스캔 파러스 누르시면은 인포메이션 게더링부터 해서 인젝션까지. 근데 이 바로 네 번째 것, 즉 미셀레니어스 이게 바로 사용자가 알아서 추가를 해라. 어떻게 보면 빈 공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뺀 실제 큰 항목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로직을 한번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첫 번째 인포메이션 게더링에서 absolute 파일입니다. 즉 백업 파일이죠. 백업 파일 찾기. 그래서 크롤 단계에서 확인했던 그런 페이지 뒤에다가 뭐 .bak, .org 이렇게 붙이는 것들. 그 다음에 private IP disclosure는 그죠. 수신 바디에서 사설 IP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세션 ID, 뭐 URL rewrite는요. 뭐 세션 ID를 파라미터에다가 던져서 그것들을 재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네 번째 것들은 뭐 요 앱솔루트 파일의 확장형입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그런 것들을 약간 좀 변경을 해서 확장량을 검사하는 것들인데 뭐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입니다.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 것이 패스워드 오토 컴플리트. 보통 그런 것들 있죠. 포털 사이트에서 자기 본인 PC 같은 것들은 뭐 아이디 패스워드 페이지 들어갈 때마다 뭐 넣기 싫어서 그냥 자동 완성 해놓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패스워드 오토 컴플리트.
그리고 웹브라우저에서 활동한 정보들이 캐시로 남게 설정이 되느냐 찾는 시큐어 페이지 브라우저 캐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버 시큐리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것 디렉토리 리스팅 브라우징, 그죠? 디렉토리 리스팅이 되는 그런 페이지라든지 디렉토리 정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IS라든지 콜드 퓨전, 뭐 탐캣 해서 이런 웹데모를 설치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뭐 파일이라든지 혹은 뭐 매뉴얼 페이지가 있겠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공격자는요, 그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바로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서버 시큐리티, 그 다음에 플러스 디렉토리 리스팅 그런 룰, 서버 룰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룰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삽입 취약성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첫 번째 SQL 인젝션 핑거프린팅. 핑거프린팅은 SQL 인젝션이 가능하냐 안 하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에러 문자 그런 것도 찾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리지 리턴은 HTTP 헤더를 뭐 쪼개서 이런 캐리지 리턴 키워드가 들어가서 원래 어떤 패키지 하나인데 그것들이 뭐 두 개로 쪼개져 날아가느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이고요. 요즘 뭐 거의 안 쓰는 SSI라는 값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어떤 명령어가 삽입될 수가 있느냐 없냐. 그 다음에 게시판에 스크립트를 넣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동화된 이런 툴이다 보니까 게시판에 실제 뭐 그런 이제 스크립트를 넣는 것들이 아니고요. 즉 크롤 단계에서 확인된 URL 파라미터에다가 크로스 사이트 어떤 스크립트 있죠. 일반적인 스크립트를 넣어서 그런 똑같은 문자열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있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템퍼링은 정상적인 파라미터가요, 뭐 골뱅이라든지 파이프 이상한 문자를 넣어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냐 찾는 것들이 파라미터 템퍼링이 됩니다. 그리고 뭐 SQL 인젝션, MS SQL은 거의 위에 소개해드렸던 MS 즉 SQL 인젝션 핑거프린팅과 거의 흡사한 그런 공격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렸던 스캔 모듈에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패턴들을 던져서 취약성을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런 룰을 한번 관련돼서 잠깐 보시면요. 첫 번째 앱솔루트 파일은 패턴 조합입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어떤 페이지 뒤에다가 .bak 이렇게 찍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 세션 아이디 리라이트, 그 다음에 앱솔루트 파일 익스텐드 체크. 얘도 마찬가지로 패턴을 조작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설 IP 찾기, 그 다음에 패스워드, 웹브라우저 데이터 저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크롤 단계에서 확인했던 HTML 태그 정보 내에 그런 관련된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부 데이터 검색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디렉토리 브라우징, 그 다음에 IIS 기타 여러가지 웹 데몬들 있죠. 이런 것들은 신규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들을 쭉 던지게 됩니다. 그쵸? 이런 기본 패턴들을 던져서 시스템에 그런 파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신규 패턴 전송 방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SQL 인젝션부터 해서 이런 것들은 뭐 크로스 스크립팅 이런 것들은 이제 패턴 조합이죠. 파라미터를 조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앱솔루트 파일과 거의 흡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각각 이제 중요한 소스 로직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소스를 보시면은 사실 뭐 처음 이제 자바를 접하신 분들은 좀 어렵다 그렇게 못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소스를 보시면 세 가지로 일단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듈이요. 그래서 한 소스를 딱 열어보시면은 소스 상단 부분은요, 일단은 뭐 C 함수랑 동일하게요. 어떤 외부 함수를 갖다가 쓰겠다 해서 함수가 선언된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실제 공격 패턴들이 주로 이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만 딱 보시면 어떤 패턴들을 던지구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즉 패턴을 던진 다음에 일단 취약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취약성이 있는 경우는 리포트 출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리포트 제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결책 이런 것들을 미리 소스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상단에 선언된 패턴들 직접 이제 전송을 해야지 실제 취약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턴 전송 수신 부분이 선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일단은 전송하고 그 다음에 수신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탐지 근거, 즉 취약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들이 바로 탐지 근거,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마지막 하단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소스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스 상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외부 함수를 갖다 쓰는 뭐 임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스 위치, 예를 들어서 뭐 패키지
를 표현하고요. 그다음 org 밑에 파러스 프락시, 파러스 밑에 코어, 스캐너 밑에 플러그인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지금 해당 파일 오픈한 그런 위치가 들어있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패턴들이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참고적으로 뭐 백업 파일 찾기 그 로직 썼습니다. 그래서 .ord, .bak, .ilc 패턴을 아마도 그 수집했던 소스에다 덧붙여서 던지겠다. 그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중간 걸 보시면은 뭐 get name, 그 다음에 get 뭐 description, solution, 뭐 카테고리 이렇게 해서 리포트 출력했을 때의 소스 제목, 그죠? 그 다음에 설명들,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소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룰별로 해갖고 상위 룰, 그 다음에 서브 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서브 룰이 즉 이 백업 파일은 어떤 룰에 해당되는가, 그죠?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요. 또 한 가지 패턴 전송 로직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백업 이런 패턴들을 일단은 만들어서 던져야 되겠죠. 던지고 받고 하는 부분들이 그 이제 중간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던지고 받겠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시면은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send and receive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던 패턴들을 던지고 다시 서버에서 응답했던 그런 데이터를 수신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실제 이제 그 수신됐던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정말로 취약성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판단 근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업 파일은 있다 없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응답 코드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응답 코드가 200번은 정상적으로 이제 페이지가 존재한다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200번인 경우는 빙고. 그쵸. 리포트 아마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번 나타난 것들은 리포트에 출력하겠다. 빙고 함수를 호출해서 이 취약점은 리스크로 위험도를 로우로 할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중요한 그 패턴들, 로직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야 했습니다. 첫 번째 백업 파일 찾기입니다. 일단은 소스를 분석하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백업 파일 찾기를 하는지 구성도를 보고 이해하시면은 소스 분석하는데 좀 효과적이십니다. 보시면 일단은 이게 스캐너가 됩니다. 그죠? 스캔해서 커럴 모듈에서 일단은 그쵸. 파일 디렉토리 구조를 쭉 가져옵니다. 그죠? 가져온 다음에 DB에 넣고요. 그죠? DB에 넣은 다음에 즉 확장자, 예를 들어서 .bak, .tar 그런 백업 확장자로 쓸 수 있는 확장자를 덧붙이겠죠? 덧붙여서 다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죠? 전송하면은 웹서버에서 있는 경우는 아마도 200번을 이쪽 스캔해서 수신할 수 있고요. 없는 페이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뭐 404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탐지 근거를요. 응답 코드가 200번인 것들만 백업 파일이 존재하는 거 하면서 결과물을 DB에 넣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크롤 단계에서 수집됐던 그런 파일에다가 뒤에 확장자 또는 디렉토리에다 확장자 .tar, .ilc, .bak 이런 것들을 붙여서 던져서 응답 코드가 200번인 것들만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스 위치는요, 일단은 압축을 푼 것들을 C 밑에라고 일단 기준을 했을 때, C 밑에 파로스 3.2.13 밑에 소스고요. 그 다음에 파로스 밑에, 그 다음에 소스, org, 파로스 프락시, 파로스의 코어의 스캐너 밑에, 플러그인 밑에 모든 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백업 파일 찾기는요, 테스트 absolute file java라는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여시면은 일단은 로직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단에는 일단 외부 함수, 그 다음에 패턴이 정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지금 백업 파일 찾기는 이 위치 밑에 있다. 그죠? 소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들. 그리고 기타 임포트라는 키워드를 써서 외부 함수를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IO는 아마 입출력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패턴은 정규 표식, 패턴 매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URI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래서 URI를 표현하는 URI 부분들, 그 다음에 백업 파일 찾기를 지원하는 클래스, 어떻게 보면 상위 파일이겠죠. 상위 파일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참조를 해서 이 백업 파일 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abstract app 플러그인이라는 파일들을 도움을 받아서 백업 파일 찾더라. 그 다음에 기타로는 뭐 결과물에 대한 위험도를 정의하고 있는 alert, 그 다음에 프로토콜 뭐 작성 함수인 HTTP 메시지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수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잠깐 살펴봤던 .old, .bak, .inc 이런 백업 파일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기타로는 또 다른 이름, 요 지금 첫 번째 그 배열이죠. 그렇죠. 요거 한번 던지고 요거 또 붙여서 던지고, 그죠. 각각 배열 이름을 static suffix list라 부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마 던질 패턴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확장자. 이거는 static appendix list라고 이름을 별칭을 따로 줘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 패턴을 좀 추가하겠다. 사실 뭐 지금 보시면은 .old, .bak, .inc 상당히 좀 부족하시죠? 뭐 추가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old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기타 뭐 bak 돼 있는데 요 중간에 넣으실 때 요거 복사하신 다음에, 그쵸? 그래서 내가 우리 쪽 사이트에 있는 뭐 zip 파일을 찾겠다, 그죠? 또는 타르 파일을 찾겠다, 그쵸? 이런 식으로 추가를 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턴과 패턴은 그죠? 심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것들은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inc 그냥 이렇게 끝나죠? 그쵸? 그래서 패턴과 패턴은 중간에 심표가 있고, 그 패턴은 더블 코테이션으로 양쪽을 이렇게 막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것만 이해하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백업 패턴들을 일단 추가를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패턴 not found 해서 패턴 컴파일 한 다음에 이게 실제 패턴이죠. not found, 이거는 파이썬은 또는입니다. 또는 404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이쪽 백업 파일 같은 것들은 응답 코드가 200번인 것들만, 그쵸? 이 원격지에, 즉 웹서버에 백업 파일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근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 코드 같은 것들을요, 보안성을 좀 고려해서 500번 또는 뭐 404 같은 것들을 다른 페이지로, 즉 어떤 에러 페이지를 단독으로 만들어서 그런 404, 500번 떨었을 때 이런 에러 페이지를 띄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이런 응답 코드는 원래의 웹서버에서 보냈던 500번, 404가 아니라 200번을 띄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쪽 웹스캐너 일단은 확장자를 던진 다음에, 그쵸? 있는 것만 찾아야 되는데 이쪽 웹서버 설정을 이렇게 무조건 200번으로 만들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도, 그쵸? 크롤 당에서 찾았던 그런 소스라든지 그 다음에 디렉토리에다가 확장자를 붙여 던지게 되면 무조건 아마 다 200번이 떨어지죠. 즉 오탐이 발생됩니다. 잘못된 탐지죠. 그런 것들을 일단은 예외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사이트에서 이렇게 에러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게 즉 아까 말씀드린 200번 페이지가 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옆 페이지 오른쪽 그림은 정상적인 페이지가 없을 때, 즉 그런 원격지에 백업 파일이 없는 경우가 이제 HTTP 404 찾을 수 없음 이런 거 떨어지겠죠. 그래서 즉 왼쪽 그림처럼 해서 200번을 강제로 만드는 사이트는요, 이쪽 페이지의 소스 보기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스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들, 다른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고, 즉 이 에러 페이지에 존재하는 키워드를 여기다 넣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404를 만들어서 이런 페이지 떨어지는 것들은 백업 파일이 없다고 일단은 저희가 강제로 간주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0번 있는 것들, 실제 파일 존재하는 것들만 찾고 이렇게 없는 것들, 즉 404를 200번으로 돌려주는 것들은 즉 리포트에 출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패턴 not found라는 그런 로직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포트에 나올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get id라는 부분들은요, 룰마다 구현 번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억하시고 해서 백업 파일 찾기는 2번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et name, 이 부분은 리포트가 나올 때 출력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은 그 파러스의 UI의 룰 제목 이름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글화 시키시면은 나중에 리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UI 쪽을 한글화 작업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description은 취약점 설명입니다. 이것도 한글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get solution, 이런 취약점, 즉 백업 파일은 어떻게 하나?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뭐 제거하십시오. 백업 파일이라든지 unused와 obsolete files,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한글화 작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리포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다 스캔까지 다 돌리시면은 HTML 형태로 일단 리포트가 출력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도가 하는 녹색으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get name 쪽의 룰 제목, 즉 리포트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한글화시키면 이 부분이 좀 바뀌겠죠. 그 다음 나오는 것도 description, 설명입니다. 백업 파일에 대한 설명도 쭉 나오고, 이거는 get description이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URL이 쭉 뜨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되지 나중에 관리자가 딱 보고 이 파일을 삭제해야 되겠구나 인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get solution은 해결책이겠죠. 백업 파일을 어떻게 해라. 필요에 따라서 get reference, 이런 해결책을 참고하기 위한 외부 URL 주소는 어떻게 되냐. 등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리포트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get 카테고리에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이 백업 파일 찾기가 어떤 상위 룰에 속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파일은요, 참고적으로요, 그 파러스 코어 밑에 가시면은 스캐너 그리고 스캐너 밑에 플러긴 밑에 사실 이 백업 파일 찾기 로직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상위로 가시면 카테고리.java라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카테고리에서 각각 5개입니다. 지금 배열 형태죠. 0번부터 4번까지 해서 총 5개를 정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네임들이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더링, 요 지금 영문자 나오는 것들이 바로 UI에서 구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는 두 번째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서버 스크립트 세 번째, 미셀리어스 네 번째, 인젝션 다섯 번째.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카테고리.java 이 부분을 일단은 한글화 작업을 하시면은 요 UI 한글화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카테고리가 리턴 제로이기 때문에, 즉 인포메이션 게더 쪽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추후에 혹시라도 어떤 룰 같은 것들을 신규로 만드실 때는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요 이제 고유한 아이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지 않는 그 룰 아이디를 할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규로 만든 룰이 어떤 그룹에 속할지, 즉 카테고리 쪽만 정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게더링 밑에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 특정한 파일 찾기를 또 만들어 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카테고리.java는 상위 룰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 로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부터 백업 파일 찾기 그런 패턴들을 추가하고 전송, 수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첫 번째 아마 public void scan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함수를 호출하는데 어떤 부분이냐? 잠깐 보시면 포문이겠죠? 포문은 일반적으로 어떤 반복문이죠. 그래서 i를 제로부터 플러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까지요? 즉 static suffix list length죠. 이건 뭔가요? 백업 파일 아까 확장자가 정의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죠. 네, 그래서 상위로 가시면은 즉 .old, .back, .inc 이게 바로 이름이 static suffix list로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을 포문, 즉 반복문 도면서 첫 번째는 old를 넣고요. 두 번째는 .back, .inc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로직을 지나게 되면은 두 가지를 또 타게 됩니다. 보시면은 테스트 서픽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그쵸? 호출하는데 여기 지금 전달 값에는 크게 지금 두 가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태틱 서픽스 리스트, 이거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냥 백업 파일 확장자 있죠? 그것들을 포문에서 한 번씩 일단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던질 값들은 전송할 값들이 false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true죠. 즉 백업 파일 확장자를 쭉 포문, 즉 반복문 쭉 돌리면서 요 함수를 두 번 호출하죠. 한 번은 false니까 아마도 요 함수를 뭐 사용하지 않겠다 부분이고요. 또 한 번은 true이기 때문에 그죠? 이 함수를 사용하겠다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test suffix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은 public void test suffix라는 그런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 지금 선언되어 있던 요 값이 각각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테스트 서픽스 확장자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번은 false,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동일한 값을 해서 백업 확장자, 그 다음에 true, 이런 식으로 해서 인자 값이 두 개가 넘어가더라. 그렇죠?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시고, 네, 그럼 테스트 서픽스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정 확장자 일단은 포문으로 일단 해서 각각 이제 패턴들을
밑에 있는 테스트 서픽스를 일단 던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테스트 서픽스 함수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시면은 첫 번째 HTTP 메시지라는 그런 부분 해갖고요. get new message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백업 파일을 만들어서 그죠 붙인 다음에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규 HTTP를 생성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일반적으로 해두게 됩니다. 그쵸? 선언해 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메시지 점 그쵸 신규로 만들 그런 HTTP에다가 즉 기존에 즉 크롤 단계에서 이미 어떤 특정 URL 정보를 DB에 일단은 저장해서 갖고 있겠죠. 그래서 get request header에서 get URI를 가져와라 그런 부분이죠. 여기까지 일단 호출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느냐 즉 크롤 단계에 수집됐던 예를 들어서 이런 페이지가 있더라. 이 페이지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쵸? BBS 밑에 bbs.asp 아이디는 1번 이 값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패스에다가 뭘 넣죠? URI.getPass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가져왔던 get URI 그 값에서요. getPass 하시면요. 어디까지 갖고 오느냐? 즉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까지 쭉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getPass 하시면은 그쵸? get URI는 전체 저장됐던 주소값까지 다 가져오는 것들이고요. get pass는 거기서 디렉토리와 그 다음에 페이지, 파라미터 정보까지 쭉 가져오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가져와서 어디다 넣었습니까? 패스에다 넣었죠? 그리고 if 만약, 그렇게 가져왔는데, 그런 값이 널이나 값이 없는 거겠죠? 그쵸? 혹은, 브랭크네요. 그죠? 아무것도 마찬가지로 없는 값일 경우는 그냥 그 관련된 것들을 스킵하겠다. 당연히 없는 페이지들은 그쵸. 그리고 이상한 것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거기다 백업 파일 확장자를 붙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스킵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아까 위에서 테스트 서픽스 한 다음에 함수를 폼은 돌린 다음에 호출을 하고 있었죠. 거기서 한 번은 false를 던지고 한 번은 true를 던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의도였는지 그 바로 밑에 조금 전에 설명한 것들 그쵸? 이 부분 밑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false겠죠? false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확장자 그죠? 백업 확장자 들어오고 한 번은 false가 들어오게 되면은 즉 그 false로 들어온 것들은요 replace suffix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는데 false이기 때문에 그쵸? 요 replace suffix라는 것들을 호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요 if문 즉 replace suffix라는 함수가 들어있는 로직은 스킵하고 안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alse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그냥 pass 플러스 suffix가 되는 것들이죠. 즉 위에서 잠깐 보시면 아까 여기 로직까지 일단은 데이터가 저장된 것들이 어떻게 됐나요? 아까 BBS 밑에 BBS.ASP까지였죠. 그죠? 이 부분. 이 부분 뒤에다가 확장자를 붙이겠다. 그러면은 BBS.ASP.BAK INC 이런 식으로 그냥 붙이겠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true죠. true가 넘어오는 것들은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죠? true이기 때문에. 그래서 if 즉 포스라는 그런 변수에다가 뭘 넣냐면요 아까 지금 패스 부분에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은 그쵸 BBS 밑에 BBS.ASP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지막 즉 점이 끝나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점 다음에가 보통 이제 어떻게 되나요? BBS.ASP일 때 점까지 그죠? 점 이후는 확장자고요. 그 다음에 점 앞에까지가 바로 이제 파일 명 혹은 디렉토리 명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 이름 또는 디렉토리까지 그것들을 포스라는 것들을 저장하겠다. 그리고 실제 -1보다 크다는 것들은 그런 파일들이 존재한다면은 파일, 디렉토리 그런 이름들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 파일 디렉토리와 그다음 파일 이름들을 패스라는 것들에 저장하겠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아마 보통은 이렇게 그 bbs.asp 뒤에다가 백업 파일을 붙이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요 if 로직까지 거치시면은 요 뒤에 있는 확장자는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결과까지 하시면은 bbs와 그 다음 bbs 밑에 bbs까지만 일단은 남을 거예요. 데이터가. 그렇죠? 거기다가
위에서 선언되어 있는 데이터를 붙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true로 한번 갈 때는요, 저희가 수집했던 정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true일 경우는 아까 if logic에서 아까 replace suffix였죠. 요거에 따라서 즉 BBS까지만 일단은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pass가 지금 BBS와 BBS까지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pass 플러스 suffix였죠. 그죠? 이 부분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점 타르 혹은 점 BAK를 붙여서 즉 찾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은 파일 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에 혹시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뭐 이런 BBS 언더바 1이라는 그런 디렉토리, 그럼 그런 부분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점 타르 또는 점 zip, 점 BAK를 찾아서 디렉토리도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백업으로 일단 남겨두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백업된 디렉토리까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장점을 좀 가르치겠죠. 그럼 한 번은 이제 false가 되겠죠. false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if logic 이것들을 탈 필요가 없겠죠. 호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아까 저장됐던 데이터 중에서 즉 BBS 밑에 BBS 점 마찬가지죠. 패스에는 이제 전체 값이 들어있습니다. 아까는 true일 경우는 요 앞에 값만 일단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false일 경우는 아까 요 replace suffix라는 그런 함수를 즉 로직을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다가 즉 bbs.sp가 패스고요. 패스에다가 suffix를 더하겠다. 즉 뭘 더하겠다? bak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지금 false 같은 것들은 그냥 파일들 백업을 찾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소개드렸던 true 같은 경우는 디렉토리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들으시면은 아까 테스트 서픽스에서 백업 확장자를 각각 그리고 false, true에서 이런 값들을 인자 값으로 일단은 넘긴다고 말씀드렸죠. 넘긴 다음에 그 밑에 pass, 즉 URI get pass까지 일단은 갖고 와서 즉 크롤 단계에서 저장됐던 값에서 get pass, 즉 BBS에서 BBS.ASP까지 일단은 요 값을 pass에 넣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자 값이 true일 경우는 if라는 로직에서 그죠? if의 서픽스에서 아마 확장자를 버리고 앞에 디렉토리와 파일 이름까지만 그죠?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파일 이름과 디렉토리에다가 그냥 확장자를 붙이는, 그래서 이 역할은 디렉토리 혹은 파일 이름 있죠? 그쵸? 파일 이름 자체 확장자를 붙여서 남겨둔 그런 백업 파일 찾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한 번은 true가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죠. true는 즉 요 if 로직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어떤 요 패스 값 있죠? 즉 BBS 밑에 BBS.ASP 거기다가 그냥 확장자를 붙이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백업을 찾는 그런 로직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백업 확장자를요 setPass, 즉 백업 확장자 붙인 URI를 만들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get request header set URL이 해서요 요 지금 만든 값을 다시 한번 DB에 저장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send and receive는요 그 저장된 값을 보내고 받고, 즉 백업 확장자를 붙인 그런 프로토콜을 전송하고 수신하는 그런 함수가 바로 send and receive 함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신된 그런 값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is file exist 요거는요 200번을 의미를 합니다. 200번을요. 그래서 아까 상위에 선언됐던 import 그런 함수 중에서 is file exist가 선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0번인 경우, 즉 메시지, 즉 수신했던 그런 헤더 값을 딱 봤더니 200번이 아닌 경우죠. 아닌 경우는 return 빠져나가고, 그렇죠. 그 200번인 것들만 리포트, 즉 빙고 함수, 리포트 함수입니다. 그죠? 리포트를 출력하겠다. 어떤 형태로? 리스크가 low, 아마도 위험도가 high, 아까
리포트 보시면 녹색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위험도 하인 백업 파일 그런 내용들을, 즉 백업 파일 어떤 것들, 그것도 마찬가지로 리포트에 아까 나왔었죠. 어떤 URL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URI to string 이란 값을 통해서 조금 전에 확인했던 그런 백업 파일 내용들을 리포트에 같이 출력하게 되는 그런 로직을 갖게 됩니다.